자, 그러면 오늘 추격 저점 매수 뭐 전략. 네, 저는 오늘 뭐 위믹스와 관련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이제 메타버스. 추격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. 이제 해가 저물고 있잖아요. 네. 내년 1월 CES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국제 가전 방문회 물론 이제 애플은 항상 CES에서 신제품을 공개하진 않았어요. 애플은 본인들만의 어떤 뭐 신제품 공개 행사를 좀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ES에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폼팩터 공개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. 그걸 이제 타깃으로 한 뭐 각종 마케팅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움직임이 좀 포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실제로 이제 메타 플랫폼즈의 관계자들이 방한을 해가지고 삼성, LG를 만났다. 결국 삼성, LG를 만났다는 건 뭐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의 협력을 뭐 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네.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코세스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잖아요. 우리가 뭐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뤄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이제 증착 장비, OLED 이제 마이크로 OLED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썩거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네.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여기 딱 때문에 기회란 말이에요. 중국이 지금 주춤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까 부연 설명 쫙 했지만 네.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 기지로서 뭐 지금 팍스콘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이 노동자들이 막 집으로 돌아가고 네. 요럴 때 우리나라가 약간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좀 주최해가지고 일로 들어와봐 우리가 이거 잘 만드니까 이런 거 좀 해주면은 좋을 텐데. 그렇죠. 그죠? 그리고 실제로 어저께도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을 보고 중국 이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. 우리만 이렇게 갇혀 있고 전 세계 본선에 사람들은 못 다 나왔죠. 마스크 벗고 이렇게 열심히 축구 응원하는데 그게 사실 제가 이제 탈중국화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공장들 실제로 지금 테슬라도 중국에 기가 팩토리 만들어 놨더니 공장이 돌아가는 거 절반 안 돌아가는 거 절반 뭐 이런 맞아요. 상태고 애플의 이제 폭스콘도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생산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 지금 많이 팔아야 되는데 계속 생산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뭐 베트남으로 옮겨야 된다. 뭐 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인도네시아, 뭐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계속 공장을 좀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기반의 뭐 경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이런 IT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격도 잘하고 잘 만들어내고 뭐 네.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IT 하드웨어 제품들,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위믹스와는 별개로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떨어지고 국채금리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이제 괴리 네. 어제까지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뭐 40몇 년 만에 이제 괴리는 계속 벌어지는데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부양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성장 섹터에 대한 이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제가 추격 매수라고 이제 진단은 해드리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위치는 상당히 낮다.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저는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탑픽 종목을 이제 선정을 조금 해보면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차트를 보시면은 뭐 그야말로 저점 수준에서 지금 아직도 좀 행보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저께 이제 거래가 조금 강하게 붙으면서 양봉이 하나 올라왔거든요. 지금 장기 평들이 완전히 좀 들어누워 있는 그야말로 이제 역배열의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좀 돌아서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제 꽤나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네. 덱서 같은 종목들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인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20%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. 이게 이제 추세가 딱 돌아서는 이제 초입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상당히 좀 강한 수급이 좀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네. 스텝도 좀 비슷한 그림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매수가는 현재가로 22,0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CES가 1월인가요? 네. 네, 1월 전에 지금 시기가 너무 촉박하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할 수는 애매하고 그럼 CES에 가서 뭔가 보여주고 그 후속타로 한국에 한 번 더 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메타버스를 보는 게 코인이라든지 뭐 가상화폐 쪽과 연계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맞냐 이렇게
아니다? 전 맞다. 아니다라 합니다. 어? 맞다잖아요. 맞아요? 네. 같이 또 동조해요?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디지털 휴대기기는 MR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. 그러니까 XR, VR. 근데 뭐 영상이 이제 뭐 그렇잖아요. 영화 속의 현실. 그 뭐 아이언맨이라고 치십시다. 그럼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또 헷갈리는데 자비스 맞나요? 자비스 맞아요. 네, 자비스랑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. 그 이따 치고 막 대화할 때 네. 영상이 이렇게 막 가상으로 그렇죠. 이렇게 돌려지잖아요. 네. 사실 그게 불가능한 영상들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CES의 뭐 메타버스나 XR이나 이런 영상들.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뭐 휴대폰 또 우리 태블릿 PC 뭐 이런 여기서 뭐 더 뭐 이제 접었다 구부렸다 폈다 뭐 늘렸다가 뭐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. 이제 뭔가를 이제 이 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런 휴대용 디지털 기기가 갈 곳이 뭐 웨어러블 뭐 컴퓨터라고 하는데 네. 그거 이제 정말 이제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가상현실, 증강현실 이쪽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1년 전에 뭐 한 1년 전 요맘때 뭐 네. 정말 이 기술 상장으로 이제 빵빵 치고 나가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. 뭐 60%, 70%씩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태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잖아요.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CES에서 하드웨어가 어떤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거기에 좀 호응할 수 있는 주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. 워낙 많이 좀 그럼 하락을 동조한다면 기업은 뭐? 저는 뭐 비슷한 그건데요. 이것도 이제 VR의 이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. 맥스트. 근데 보면은 거의 차트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. 맞습니다. 정말 좀 많이 하락해 네. 있고. 다 들어누워 있다. 네, 다 들어놓어 있고 이제 그제 뭐 이렇게 거래량 조금 들어오면서 빨간 거 하나 쭉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이제 막. 때문에, 네.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저점 구간을 얼마만큼 가져갔고 저점이 얼마만큼 신뢰를 보일 수 있느냐 이걸 좀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뭐 10,000원 초반대 좀 이렇게 디뎌냈고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태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다음 저항권이 있는 한 17,000원, 6,000원 요때까지는 좀 이 분위기를 탄 그런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거야 뭐 선찍 그어놓으면 뭐 다 가격 뭐 나오는 그렇긴 하죠. 거고. 네, 네. 그죠? 자, 그러면 정경민 차장이 보는 주제. 네. 추격 저점 매수. 저는 역시 좀 기가 팩토리. 아, 테슬라. 네. 그렇죠.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또 우리 일론 머스크하고의 화상 통화를 마련했잖아요. 그게 어떻게 추선한 건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요. 알아볼게요. 네. 근데 하여튼 주선했기 때문에 뭔가 딱 단추를 끼웠단 말이죠. 네. 밑에 쭉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. 일단 뭐 기가 팩토리로 주제를 잡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드디어 장비주 이거예요. 장비주가 좀 어제 이제 뭐 일부 좀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죠. 근데 뭐 대보 마그네틱은 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다른 이슈죠. 다른 아무래도 이슈.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쪽에 이제 있었던 거고 뭐 에이프로나 일부 이제 장비주들이 좀 강세를 좀 갖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다른 이제 이슈들에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 나온 얘기가 뭐 고양시, 화성시 그러니까 장비주들의 천혜의 호기다. 네. 잘 잡으면 진짜 이게 맞습니다. 대단한 호기인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일산에서 기가 팩토리 달라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뭐 지금 고양시? 이제 지금 메가 트렌드로 놓고 보면은 뭐 네옴시티 말씀드렸던 이제 그 뭐 XR 그 증강현실 뭐 그쪽 기기 뭐 애플카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.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와 있는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고. 네.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현실성이 있는 이제 그런 이슈고 만약에 이거를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네옴시티 멀리 있잖아요. 네옴시티는 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또 입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거 좀 가끔 보면은 네옴시티에 입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나 이렇게 싶을 때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거는 기가 팩토리가 우리나라에 세워진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만 거의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보면 장비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최선호 국가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. 일본으로 가느냐, 우리나라로 가느냐.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뭐 지진이나 화산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은 약간 이제 노동 시장이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죠. 예,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장비주들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생산에 있는 장비에서는 대한민국이 사실 탑 티어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
장비주들이 보면 그렇게 수주가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그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나올 때 다 클릭을 해서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매출이 더디지라고 보면 다 밀렸어요. 이게 한 뭐 6개월, 1년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런 좀 회계적인 그런 이익도 전 뭐 내년 1, 2분기 정도면은 이제 미뤄놨던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회계적인 이슈 이익도 다시 좀 정상 국면에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2차 전지 생산 장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PNT를 PNT? 그래도 네. 탑으로 좀 보고 있고요. 기술적으로는 뭐 한 201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어제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. 네. 아무래도 대부분 다 지금 머리를 저렇게 네네네. 드는 거죠. 2차 전지 장비주들 이제 전반적인 강세는 이제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역시 이제 롤트롤 장비의 그래도 탑티어인 PNT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어제 그 24일이었죠, 제가. 북미, 그러니까 미국은 휴장이었지만 그 테슬라 쳤을 때 테슬라의 그 지난번에 자율주행 그 이슈 해드렸잖아요. FSD 버전 11 북미 지역에 와이드 릴리즈가 됐어요. 그게 어떤 의미냐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막 인구에 회자될 텐데 큰 상징이 있단 말이죠.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비즈니스 외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. 진짜로 지금은 딱 천해 혹인데 뭐 앨런 머스크 불러들여서 인바이팅 그러니까 초대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것들을 강조해서 쫙 하면 진짜 좋잖아. 네. 뭐 지금 뭐 뭐 하자 이래가지고 호령호제하고.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국무위원들이 수출의 여군이다라고 생각하고 네. 뭐 양자회담, 다자회담 할 때 이게 여기 앉아갖고 열심히 하라고 들어와 했잖아요. 들어와 하면 오나 안 오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세일즈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 가장 좀 솔선수범해서 다니잖아요. 잘 하고 있고 많이 다니잖아요. 그렇게 이제 뭐 관계된 뭐 장차관들이 네. 발로 이제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이게 또 있다라고 보여지죠. 놓쳐가지고 또 나중에는 뭐지 그러다 또 일본한테 뺏기고 이번에는 어떻게 잘했잖아요. 빈살만이 딱 일본 안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왜 안 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네. 안 갔어요. 그러면 갔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하여튼 그런 비즈니스의 큰 고객들이 있다면은 우리 정서대로 막 자꾸 너무 나갔지만 하여튼 불러드리자 이거죠. 네. 그래서 그 2차 전지 배터리 아까 뭐 장비주 기가 팩토리, 네. PNT, 김일메이드도 하나. 저도 이제 좀 딴지를 걸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. 이게 사고력이 그냥 좀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태클 걸 필요 없어. 저도 이제 기가 팩토리 얘기 듣자마자 이제 장비 종목들이 이제 좀 꽃을 피울 때가 됐구나. 사실 뭐 차장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수주 잔고는 계속 쌓여 있어요. 네. 계약 공시 계속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는 계속 몇 천억씩 쌓여 있는데 정작 실적 발표를 해보면 이게 뭐야? 네.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장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공급망 이슈도 좀 있었고 리드타임 때문에 리드타임 길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인식되는 건 뭐 수주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인식되는 게 아니거든요. 공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 기준으로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내년 상반기로 다 이연됐다. 네. 그러면 역설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 실적 발표를 해보면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5배, 10배씩 실적이 좋아질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소재 종목들처럼 장비 종목들도 밸류에이션을 분명히 좀 받을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상 이제 기가 팩토리가 한국에 이제 만약에 건설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속된 말로 정말 논한 거죠. 장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너무 또 기가 팩토리만 목맬 필요는 없어요. 네. 사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이렇게 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상 통화할 때 그때 자막에는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 위원장이라고 또 자막에 달렸을 거야 아마. 그러니까 우주를 봐야죠 우주를. 네, 뭐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사실 뭐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국내 뭐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테네시부터 해가지고 온갖 데다가 지금 뭐 투자를 다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. 그게 다 장비 종목들 입장에서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 한 2, 3년 동안에는 뭐 먹거리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수주가 좋아진다. 뭐 네.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장비 종목들 당연히 저는 뭐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. 지금 뭐 PNT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건 이제 하나기술 뭐 하나기술.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목이 있는데 뭐 그중에서 차트도 조금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바닥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좀 형성을 하고 돌아나갈 수 있는 자리여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공략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PNT하고 가장 좀 유사한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기술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전략 딱 나왔네요. 오늘 깔끔합니다. 일단 앞서 뭐 메타버스 이슈도 해주셨지만 그건 그거대로 그리고 또 그건 약간 소프트한 거고 네. 하드웨어적으로는 장비.
장비가 진짜로 진짜 기회가 왔는데 이거 잘 살렸으면 진짜 좋겠다. 우리가 계속 특집적으로 다음 주에도 방송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정보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리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.